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현재 전 세계 106개 나라에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 2개월 안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7천 명대에 들어선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캠프 스탠리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합니다.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에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도록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5명 발생해 전일보다 912명 늘어나며 나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5명 발생해 전날보다 912명이 늘어나며 나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201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06명, 양주 32명, 포천 19명, 동두천 16명, 연천 2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7.8%로 전날보다 2%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4.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줄었습니다. 도내 백신 3차 접종률은 23.9%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캠프 스탠리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산지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 4천여 명은 의정부시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반대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올라온 물류센터 반대 글에는 지난 21일까지 4,651명이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복합문화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건설 반대 요구를 수차례 표했습니다. 고산지구 입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릴레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이모석 의원도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산동 일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 조성은 8호선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물류단지를 추진할 경우 과연 8호선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추진은 8호선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물류단지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 경기도,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8호선 연장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로 이용자를 끌어오고 또 낮은 수수료도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배달특급,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앞두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잠시 뒤 배달 알람이 울리고 배달특급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접수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은 곧바로 배달원에게 전달됩니다. 4년 전 문을 연 이 식당은 주로 방문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뚝 끊기면서 배달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배달 수수료가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은 배달특급을 만나면서 해결됐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절반도 안 되는 배달특급의 착한 수수료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을 사용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제 수수료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되게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특급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시켜 드시는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사업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서로 좋게 윈윈하는. 이처럼 배달 특급이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누적 거래액은 어느새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공공 배달앱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경기도 내 30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가맹점은 4만 5천여 개로 늘었습니다. 회원 수는 64만여 명, 누적 주문은 400만 건을 넘어서며 경기도 내 배달 시장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독점하다시피 한 배달 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저렴한 수수료 외에도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하고 조금 밀접한 이벤트라든지 지역 카페와 연계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타 배달앱에서 진행되기 힘든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주식회사는 회원 수와 거래액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모션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한 마케팅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판매 등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간 배달앱이 점령하고 있는 배달 시장. 배달 특급의 거침없는 도전이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노원구 도봉 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는 22일 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입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 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에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도록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뿐인데요. 네, 코로나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가 깊어진 가운데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김대성 수급관리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장 김대성입니다. 예, 지금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7월 확진자 급증 이후에 헌혈량이 감소해서요. 지난 10월 27일에는 혈액 보유량이 3인분 미만의 2.9일까지 떨어져서 혈액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달 11월 26일 날 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약간 일시적으로 5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인 것은 동절기 때에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하고요. 그래서 단체 헌혈이 급감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군인, 그다음에 사회 필수 인력이 12월 말부터 1월까지 백신 접종이 예상되어 있어가지고 단체 헌혈을 이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기 북부 지역의 헌혈 동참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2020년 작년이죠. 국민 헌혈률이 5.03%였습니다. 근데 경북 북부 지역은 올해 11월까지는 의정부가 6.8%, 동두천이 1.8%, 양주가 2.5%, 포천이 7.7%, 연천이 18%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특성상 국군 장병들이 많이 계신 지역인데 국군 장병들이 헌혈률이 높기 때문에 장병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제 헌혈률이 높아집니다.
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헌혈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헌혈에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헌혈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적인 수혈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로 감염된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코로나 백신을 받게 되면은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접종 후 7일 후부터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 받고 약간 열이 나시거나 이상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상 증상이 없어진 후 7일 후부터 헌혈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접종하신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는 매일 자체 소독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업체를 통해서 헌혈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혈액백이나 소독 물품은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헌혈 동참으로 뜻깊게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한데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혈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헌혈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기간에는 전원 헌혈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3월까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은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의정부, 포천, 양주, 돈두천은 말라리아 지역에서 좀 해제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도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팀장이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다 주는 대리 입금, 또 대리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관련 소식 G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카페 SNS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대리입 델구. 대리입금 대리구매 줄임말인데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방식입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사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빌리는 금액은 10,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미등록 불법 대부업에 속합니다. 특히 적발된 이들은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구매는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주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해주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 마련 목적으로 담배를 대리구매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부모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해 다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7월부터 특별수사단과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총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7억 원, 피해자는 1,600여 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특사경은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협박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